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프렌즈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3장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K씨의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이다. 2019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오른 것은 납부세액을 묻고 있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시면 되고요. 지방소비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100%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국내 외상 매출 1억 5천만 원. 자, 그러면 10% 적용해서 1,500 매출세액 구하시면 되고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개인적 공급. 자, 이거는 간주 공급이죠. 그러면 10% 적용해서 1,000만 원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제작된 가구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5일에 선적하고 받은 수출 대금 $10,000를 2019년 6월 20일에 전액 환전했다. 자, 요거는 수출이기 때문에 세율은 몇 프로죠? 0세율이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매출세액이 없죠. 요 문제는 납부세액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0세율의 경우에는 사실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0세율은 과표는 있지만 매출세액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은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한도가 적용이 되죠. 한도 같은 경우에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의 한도 적용률을 곱하는 것인데, 이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은요, 10% 분과 0% 분 과세 표준이 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 요 수출의 경우에도 비록 0세율이지만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과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선적일이 언제냐면 2019년 4월 5일이죠. 이때가 공급 시기고요. 공급 시기부터 파악하고 시작하셔야겠죠. 그런데 2019년 6월 20일에 환전했다라고 하면요, 공급 시기 이후에 환전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공급 시기 환율로 환산하셔야 되겠네요. $10,000 곱하기 공급 시기 환율 1,200원 하시면요, 1,20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 세율은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는 거죠. 2018년 4월 10일에 외상 매출하고 받은 어음 1,100만 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지급기일은 2019년 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사유로 2018년 12월 20일에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그럼 부도 발생일은 언제죠?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으면요, 그때는 그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일, 그때가 부도 발생일이 돼요. 여기서는 2018년 12월 20일이 되겠고요. 그럼 대손 확정일은 언제일까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플러스 6개월을 하시면 2019년 1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2019년 1기죠. 그리고 대손세 공제는요, 항상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정신고 시 문제인지 확정신고 시 문제는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문제는 확정신고 시이기 때문에 대손세 공제가 됩니다. 대손세 구해보죠. 1,100만 원, 요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대손 금액이니까 110분의 10을 적용해서 대손세액 100만 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성격인 것이고, 대손금은 과세 표준은요, 공제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이번 양가로 매입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면세 목재 매입 원가. 자, 요 같은 경우에 전부 가구 제작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뭘 구할 수가 있죠?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양가로에 공제율이 나와 있습니다. 104분의 4. 요걸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공제율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제율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개인 사업주야 문제고요. 제조업인데 뭐 떡하고 빵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제조 개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04분의 4를 적용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떡이랑 빵이랑 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제율이 좀 올라갔죠. 106분의 6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떡빵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104분의 4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항상 한도, 요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누락하시면 안 되겠고. 가구 제작용 기계 수입한 게 2천만 원 있네요. 관세가 3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 과표에는 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2천만 원 베이스로 해서 매입세액을 구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10% 적용하시면 매입세액 200만 원 나오겠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매입액이니까 지워주시고, 기타 매입액 5천만 원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래요. 매입액이니까 10% 적용하셔가지고 매입세액 500만 원 구하시면 되겠네요. 3번 자료, 4번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시작해서 매출세액 구하시고 매입세액 구한 다음에 이걸 빼서 납부세액까지 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표 같은 경우에 국내 매출액 1억 5천이 있었고요. 간주 공급한 금액 1억 원이 있었죠. 그리고 수출분 과표가 1,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표가 2억 6,200인데 여기에 10%를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죠? 영세율 과표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적용하시면 오류가 나는 문제예요. 국내 매출액 1억 5천에 10% 적용해서 매출세액 1,500 구하시고요. 간주 공급액 1억 원 있었죠? 거기에 10% 해서 1,000만 원 구하시고 1,200만 원 요거는 영세율 과표였죠. 세율이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게 요 문제는 대손세액이 있었죠. 대손세액이 100만 원. 요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성격이고요.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뺀다, 안 뺀다? 안 뺀다는 거. 대손금은 과표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매출세액을 집계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2,400만 원이 나오죠. 자, 이제 매입세액입니다. 의제 매입세액이 있었죠. 의제 매입세액은 한도를 꼭 고려해서 미니멈으로 구하셔야 되겠고요. 매입가액이 얼마였냐면 2,808만 원이었고요. 공제율은 104분의 4였죠. 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한도 같은 경우에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은요. 10%분 그리고 영세율분 둘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2억 6,200이 바로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여기 한도 적용률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개인 사업자였고요.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을 봤더니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죠. 그러면 한도 적용률이 4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매입가액 2,808만 원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매입세액이 있었죠. 매입세액 200만 원, 요거랑 또 500만 원, 요거까지 합쳐주시면 매입세액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납부세액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요거를 차감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1,592만 원. 요게 납부세액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영세율 과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과표의 10%를 때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손세액이 또 있었죠. 요거는 매출세액에서는 차감하지만 과세 표준엔 또 영향이 없죠. 자, 그런 거를 주의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세법 프렌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